자, 일단 그 질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감염성 질병이랑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당뇨예요. 아니에요. 당뇨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무 진지하게 내라고 하니까 내가 당뇨 같잖아. 당뇨는 감염성 질병이야? 비감염성 질병이야? 내가 외부가 원인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만약 내가 고혈압이야? 비감염성. 감기는? 감염성. 독감은? 감염성. 갑자기. 콜레라는? 감염성. 감염성 질병이야. 그래서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병원체라고 해서, 이제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제 물질을 병원체라고 하거든요. 생물이기도 하고 생물이 아니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이제 감염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염병은 보통 5개, 병원체는 보통 5종류로 합니다. 5종류. 그래서 이제 병원체에 이제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세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 아니야. 먼저 순서 바꿀게. 자, 첫 번째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균. 세균 영어로.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참고로 곰팡이에서 생기는 건 피부병들은 되게 많아. 건성 이런 것도 곰팡이걸? 무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 그 다음에 이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변형 프라이온이라 그래가지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병원체예요. 여기서 이제 병원체인데, 이 친구들, 여기 곰팡이, 원생생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얘네들은 뭐란 얘기게?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 자, 그럼 여러분 세포 생각해봐. 세포는 기본적으로 밖에 뭐가 있어? 이런 밖에 세포막이 있어요. 자, 세포막은 뭐로 돼 있지?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 대답했잖아요. 아니 그냥 순간적으로 학평 어떻게 봤나.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나오지 않니? 이번 범위였을 텐데. 근데 서울연은 인정. 왜 그러게? 엘니뇨 나왔다던데? 핵.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야, 잠깐만. 이거. 그래서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이? 얘는 DNA. 참고로 조심하실 거는 세균은 핵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핵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조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칸이 애매하네.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일단 결과적으로 그래요. 얘는 그래서 얘는 지금 세포를 그린 거고, 바이러스는 일단 얘네는 생물이랑 비생물적 특징을 모두 가지는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 책에 살짝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바깥쪽에 껍질은 단백질, 그 다음에 안에 유전물질이 그냥 있어. 안에 유전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핵산. 근데 핵산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기도 하고 RNA를 가지기도 해. 참고로 여러분은 유전물질 뭐로 가지니? 이런 DNA죠. RNA 있니? 이거 고민하는 거야? RNA 있어야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전달해서 단백질이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역시 시험이 끝나면 다 까먹는 거군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은 세포, 그래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이제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생물체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저 결정체로 존재를 해. 근데 이제 생물 안으로 들어오면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회사 기구 같은 거, 라이보솜 같은 거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지가 단백질 만들고 핵산 만들어서 이 세포를 파괴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그 기본적으로 중간 아니에요. 비생물입니다. 비생물인데 뭐의 특정이 있는 거예요? 생물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여기서 이 비생물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교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학습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제 옳지 않아요.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끝나요. 통과 안 되겠어.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비생물과 생물의 중간적인 물질인데 바이러스가 최초로 나왔을 최초의 생물체일 가능성이 있을까? 바이러스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근거로 해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일까? 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얘가 증식하려면 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단백질 핵산 덩어리야. 얘가 생물 안에 들어와야지 숫자가 많아진단 말이야. 생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증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초의 물질 생물체로 보지 않아. 일단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은 여러 뇌에 쌓이면 뇌가 스펀지처럼 변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기능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뇌의 작용을 도와주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에 뭐가 붙었지? 변형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뇌에 쌓여서 뇌가 스펀지처럼 바뀌게 만들어요. 그럼 뇌가 기능은 하는데 스펀지 아니죠.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스펀지. 그냥 기능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광우병의 원인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뇌도 바뀌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경을 깔았어. 자, 그러면 병원체의 공통점 뭐가 있니?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 빼면 뭐도 있다. 핵산도 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려면 뭐랑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 단백질이 있는지 핵산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감염병의 진단을 할 때 감염병 진단 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신속 무슨 검사가 있니? 항원 검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항원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 병원체의 뭐를 검출하는 거게?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PCR 나와 있지. 유전자 증폭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봐도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핵산, 즉 DNA나 RNA 등의 뭐를 검출하는 거게? 핵산을 검출하는 검사가 유전자 증폭 검사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참고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와디즈 항원 아유씨 진짜 이 참고로 항원이 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 저는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아유씨. 아니 책을 읽었는데 틀린 겁니다. 아니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좁다.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항원이야. 그래서 항원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병원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음식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게? 꽃가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 없냐? 각각류 알러지
그래. 갑각류 알러지, 그러니까 갑각류에 있는 단백질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 사슬이 문제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꽃가루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재채기 나고 막 염증 반응이라고 이게 다 면역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항원은 되게 넓은 개념이야. 여기 잠깐 조사할게. 자, A형. 여기 정보 오형이었잖아. 아, 이 사람들 진짜. 저희 정보 오형이었잖아. 아, 어쩜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서준이한테 내 피를 주사했어. 그러면 내 피의 적혈구가 항원 역할을 해. 그래서 서준이의 혈액을 다 이렇게 응집하게 만들어. 죽는 거야. 난 B형이거든. 난 받을 수 있어. 고마워 얘들아. O형은 다 줄 수 있는. 그래서 O형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O형은 다른 사람에게서 항원 역할을 하지 않아. 이해 갔니? 그러면 AB형은? AB형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들어가면 항원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전염병 같은 경우에 곰팡이나 원생 생물이 전염병이 별로 되는 적은 없거든? 생각해봐. 그치? 근데 세균 같은 경우 좀 어때? 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그 뭐니? 흑사병. 패스트. 그래서 이제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 독감도 엄청 심한 독감은 바이러스지. 그래서 뭐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보통 문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염성이 조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생물 밖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 크기도 작다고. 여기 다 퍼져 있단 말이야. 그럼 쟤네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소화기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같은 거 있는데 내가 상처가 있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뭐를 유발할 수가 있냐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는 단백질도 작지만 핵산도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확인을 하려면 일단은 단백질이나 핵산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든가 병원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 그러면 신속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어떻다는 뜻?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정확한 거를 정확하게 검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느리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DNA랑 뭐를 검출할 수도 있어? RNA를 검출할 수도 있겠지? 그게 유전자 무슨 검사? 증폭 검사. 그래서 PCR이 뭐 약한지 까먹었어. 폴리머라이즈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 오, 폴리머라이즈를 외우고 있다니. 그래서 이해 가셨나? 그래서 결국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에 감염돼서 발생한 질병인데, 감기는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다. 독감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결핵은 바이러스. 결핵은 결핵균. 폐렴은 폐렴도 균. 정답. 무좀은 아까 곰팡이라고. 무좀은 곰팡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감염되고, 그래서 거기 조그맣게도 나왔지만 호흡,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예를 들면 오염된 물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의 대표인 게 콜레라.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이야. 수는 무수자. 음식물 같은 경우에 식중독 같은 거 걸릴 수 있지. 피부 접촉 같은 경우에는 무좀. 그래서 수영장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수혈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친구,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보통 이제 원생 생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말라리아라던가 혹시 수면병 들어보셨어? 그 파리 걸렸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말라리아 같은 거는 모기가 원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기는 병원체로 옮겨주고, 그 모기는 이제 그 친구 말라리아 원충을 이제 옮겨주는데, 말라리아 원충이 숙주세포가 적혈구예요. 그래서 정상 적혈구에 잘 살아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말라리아 저항성이 커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니는 이제 하고 있을걸?
전 끝났죠. 너는 끝났지? 저희 했었잖아요. 이번 시험 범위지? 아, 그래요? 뭐가? 왜 저를 보세요? 저 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연 선택수로 나온다. 끝났고 맞지? 자연 선택수 안 들어갔나 거기까지? 자연 선택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야. 여기 다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감염병 진단 같은 경우에는 너는 코로나 걸렸을 때 어디서 채취했었어? 코의 점막에 있는 DNA를 채취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뽑기도 하고, 이제 소변, 타액은 침 같은 거지. 여기 여러분의 뭐가 있을 것이다. 이제 세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그 다음에 유전자 증폭 검사.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의 핵심은 단백질. 그 다음에 유전자 증폭 검사는 뭐? 핵산. 자,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보시면 이거는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야. 신속 항원 검사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혈액형 검출 반응.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해야 되잖아. 결국 설명 한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인데, 자, 이제 항원 같은 경우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이제 항원이고요. 자, 항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이야. 글로불린 단백질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해서 어떤 항원이랑 특정 항체가 결합을 하면 이 친구들은 첫 번째는 그 항원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중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집 반응을 시켜 크기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라앉혀주고 해서 백혈구야 빨리 와서 얘 좀 처먹어 라고 해주는 거야. 진짜 죽이진 않거든.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병원체에다가 물 먹여서 터뜨려서 죽이는 보채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요거를 이제 활성화해주는 역할이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농담식으로 서준이의 이제 혈액을 뽑아서 해놨어. 그러면 내 피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혈액에 항체가 있는 거야. 나는 항원 역할 하거든? 그러면 얘네가 응집 반응해서 뭉쳐, 혈액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선생님 피를 뽑았어. 항체가 나도 있어. 근데 O형 피들은 항원이 없어. 떨어뜨려도 변화가 없어.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야.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는 뭐가 있을까?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 떨어뜨렸을 때 항원이 있으면 응집 반응이나 침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그러면 되게 간단하지? 뭐 하기만 하면 돼?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면역 반응으로 확인하는데 빠르다는 게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양이 적으면 내가 이렇게 응집 반응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신속 항원 검사한 다음에 PCR 했던 거 기억하지? 여기서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잖아요. 여기서 증폭이란 말은 유전자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체로부터 병원체 핵산을 이제 검출을 해.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게? 양을 늘려.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DNA 염기서열이 혹은 RNA 염기서열이 그 병원체의 염기서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일단 걸릴 거 보이지? 왜? 유전자 빼내야 돼, 증폭해야 돼, 확인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 대신에 굉장히 어떻다? 정확하다는 거지. 코로나 같은 거는 그래서 안 퍼지는 게 되게 좋지. 그래서 거기 탐구 자료창에 이제 단백질이용 감염병 진단 기술 체험하면 그래서 이제 포획 항체는 방어하는 친구야. 거기에 둘 다 몇 방울씩 떨어뜨렸어?
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이제 시료는 감염병 음성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거, 없는 거, 양성은 반응 보이는 거, 그 다음에 CD의 사람 1, 사람 2는 모르는 사람, 감염됐을 수도 있고 안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A는 보면은 지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B는 당연히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조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랑 D를 봤더니 D는 반응이 없었고 C는 반응이 있더라. 그러면 C는 병원체가 있는 사람, D는 병원체가 없는 사람. 요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예. 그래도 좀 알아야 좀 외우더라도 쉬울 거 아니야. 중요하긴 하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감염병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왼쪽 밑에 이제 최신 감염병 진단 기술 보면 이제 나노 바이오 센서, 나노 크기가 작은 뭐를 반응하는 센서, 병원체, 그렇지, 바이오, 생물체를 반응한 센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기가 작다, 적은 양도 검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정보학은 이제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겁나 많은 거예요. AI는 인공지능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감염병 추적을 할 수 있고 원인 같은 거를 추정을 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79쪽 오시면 아이고, 자, 감염병의 추적 관리.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뭘 쓰겠어? 통신 기술을 막 쓰는 거예요. 감염병 추적 관리는 그래서 보고 가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통신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빅데이터예요. 자료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은 여러분 핸드폰이 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여러분 그 스마트 기기에서는 계속 뭐를 전파를 쏘고 전파를 수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GPS 이용해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동선 추적하는 거 그때 당시 인권 침해라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긴 했을걸? 네, 하다가 인권 침해라고 중단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을 때는 못 하다가 이제 좀 줄었다 그러면 해야지. 왜냐면은 그렇잖아. 그게 인권은 근데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사진에 니네 위치 정보 다 저장되는 거 알지? 네. 아니 사진 자체에 니네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고. 어디서 찍었는지. 뜨잖아요. 그거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 자기네 그거 사진에 들어가면 그거 어디서 찍었는지 지도에 다 표시되는데? 맞아요. 몇 시에 몇 시에 어디서 내가 이 짓을 했다, 이거까지 표시돼. 위치 추적되고 싶으면 그거 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원에서 짠 하고 사진 찍었는데, 내가 위치 정보가 저장되게 세팅을 해놨어. 그럼 서준이한테 사진 보내잖아? 그럼 사진 위치랑 시간이랑 다 떠. 아, 진짜요? 네. 야, 니네 지금 구글과 애플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사진 안 찍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GPS 생각해봐. 걔가 핸드폰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하냐고. 계속 송수신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동선 파악이 가능하지. 다 떠. 다 뜨지? 몰랐어? 되게 가능한데 그 사람이 그 사진 설정할 때 저장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안 되게 설정할 수도 있어. 이게 보낼 때 그게 이거 그냥 이게 위치 드러났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괜찮아. 그러고 보면 정보 다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코로나나 걸린 사람들 동선을 추적하는 것까지는 어차피 모르니까 상관없었는데 그거를 안 걸린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인권 침해라고. 그게 앱이 그만두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 거를 막 이렇게 파헤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앱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선을 실은 이 파트를 어떻게 좀 요긴하긴 했지만 좀 심각하긴 하지. 생각해봐. 니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서 그 보험회사나 대출회사나 핸드폰 바꿔라 어디서 됐겠냐? 다 센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추론도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패턴 같은 거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다 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완전 추적되지 않게 찾아내든지 그냥 포기하든지. 포기했으면 그러니까 실은 인스타 같은 것도 실은 되게 위험하긴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인스타를 내가 해킹을 했어. 사진을 올렸어. 거기에 정보가 다 있어. 근데 되게 나쁜 마음을 먹은 스토킹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기술에 능통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밥 먹었나 다 뜨는 거지. 그런 거지 뭐. 그래서 특히 그래서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게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실수로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근데 그게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였던 거야. 순식간에 그 카드 누출돼가지고 결제가 다다다다다. 되게 그래서 요새는 실물 카드에 앞면에 보통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뒷면. 뒷면에 이렇게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긴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이 센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그래서 지금 감염병 종교 추적한다. 그래서 니네 나중에 국정감사 이런 거 하는 거 조금 보면 핸드폰 언제 바꿨는지, 유심 언제 꼈다 뺐는지까지 다 뜨던데? 이 사람은 몇 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는지 그것까지 다 뜨던데? 그리고 동선이 기록돼 있잖아. 핸드폰 들고 지나간 동선이 기록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패턴이나 이런 걸 예측하고. 근데 요새 인공지능 은근 많이 틀리던데. 그 다음에 자 병원제 유전정보 분석. 이것도 이제 주로 AI를 조금 요새는 시키겠죠. 핵산의 염기 순서를 분석해서 특성 알아내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또 여기서 또 설명해야 되잖아. 일단 그래서 바이러스는 조금 추적이 힘들어. 바이러스 같은 거 추적이 되게 힘든 게 특히 DNA를 가지고 있는 핵산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랑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좀 다른데 DNA는 기본적으로 나선이 이중 나선이에요. 염기서열이 잘 안 바뀌어요. RNA는 바뀌어요. 그래서 쟤는 돌연변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병원제 하나에 항원이 하나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일 수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는데 너네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가 뭔 것 같아? 백신은 예방 목적. 치료제는 걸렸을 때 치료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랑 보통 이제 면역 혈청을 구별해 주는데 야 이거 생물이 할지 화학이 할지 물리가 할지 기대되는데. 이거 물리 담당들이 하면 아주 겉으로만 하겠구만. 백신과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일단 고전적인 정의는 죽거나 독성이 약한 항원이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이 항원을 기억할 수 있는 무슨 세포를 만드냐면 기억세포가 있어요. 기억세포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갔었을 때 면역 반응이 즉시 일어나요. 요거는 그래서 뭐의 목적이게? 얘는 예방 목적이고 그 다음에 혈청은 혈액입니다. 혈청은 혈액에서 이제 세포 빼고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을까? 얘는 치료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다 어떻게 해놔야 돼? 이제 저장해놔야 돼. 저장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 너네 코로나 때 니네 그 5살이라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그것도 많이 떴었어. 그 코로나 걸렸던 분들 헌혈하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는 항체가 들어있거든요. 치료제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가 빨리 필요하잖아. 그래서 좀 헌혈하라고 그래서 얘기 많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또 다르지? 자, 그 다음에 감시체계 구축이랑 방역 시스템. 그래서 뭐 감시체계 구축하는 건 되게 당연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늦게 뚫린 편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시스템 개선하기 위한 연구실. 그래서 방역 로봇 같은 거는 인공지능. 그래서 방역 로봇 어디에 쓰는 걸까?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뭐 뿌려주나? 아니면 이제 병원체 검출 같은 거 담당하나? 자, 그래서 이제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의 필요성. 자, 이제 미래사회의 문제, 이거 얘기하면 이거 지금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미래에는 감염병 대유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가지고요. 그 얼음에 갇혀져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풀려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추워야 바이러스나 세균이 그 다음에 자유행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자, 우리 다음 주 보면 벌써 기후변화가 느껴지시죠? 제가 지금 에어컨 켰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7도래요, 7도. 미치겠다. 가을 어딨어? 맞는 거지. 아, 인증 제대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무슨 원료 같은 거. 화석연료. 근데 미국이 에너지를 발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뭐 자연재해는 됐고, 물 부족, 식량 부족인데, 물 부족은 우리나라도 난리 났었지. 강릉이라고. 강릉 저수지가 고갈됐었죠. 서울에는 그때 비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식량 부족 같은 경우는 우리도 되게 위험한 거 아세요? 우리 식량 자급률 되게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연결 사회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이건 조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발달의 일자리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단순 노동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직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위험을 느끼고 있죠. 외과 의사는 살아남겠지. 왜냐하면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약간의 그 미세한 그런 손기술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근데 진단 쪽은 어떨까? 그냥 뭐 있으면은 뭐 있으면 뭐. 그렇지. 판사는 뭐 증거가 어떠면 어떻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지.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진짜 간단해. 그분들 무시하는 게 도배를 생각해봐. 도배를 기계만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불가능해. 그렇지 않냐? 도배 오히려 불가능해. 그럼 미용사는? 오히려 불가능하지. 과학은 인류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고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근데 반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요새는 안 먹는 게, 나 요새 제로 음료 안 먹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안 먹거든. 왜 안 먹게? 걔가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어.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쌓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먹겠더라고. 옆에 잠깐 조그맣게 보시면 이제 미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 이게 뒤에 나온다. 자, 이제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많은 자료를 처리하는 기술이 빅데이터. 생체 인증은 니네 쓰고 있지? 자, 뭐 쓰고 있니?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이런 거 일단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술은 되게, 근데 배터리 쪽도 괜찮아. 무한 동력에 대한 인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왜 이게 당연하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2천만 원이 넘는다며.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생물 다양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기술은 이쪽도 아직 괜찮을 거예요. 생명공학 기술은 그런 거라죠. 예를 들면 식물의 DNA를 조작을 한다던가, 품종 개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식물이랑 식물 두 종류의 식물을 뭐 섞는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조직을 배양해서 개체수를 늘린다던가, 뭐 그런 거 이제 쓸 수 있고, 나노 기술을 이렇게 묶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나노는 그냥 크기가 어떤 거? 작은 거 이제 보는 거고, 이제 로봇공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로봇공학. 그래서 특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팔, 손가락. 그래서 뭐 이제 얘네들 손놀림 해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 기술은 너무 넓지만 됐고, 그다음 재생에너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과학기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쓰려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양이 많고 정확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지. 근데 왜 굳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일이 정리하고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실시간 생활 데이터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워치 끼는 사람이랑 반지 끼는 사람은 100% 노출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교통상황 시간대로 나의 하루 걸으면서 니네 아이폰 들고 다니기만 해도 측정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지? 애플워치까지. 그러니까 일단 심박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폰만 들고 다녀도 내가 걸을 때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애 만들어봤구나. 거기 보면 이어폰 음량 조절, 음량. 내가 크게 듣고 있냐, 조그맣게 듣고 있냐, 나의 청각은 어떤가. 수면 패턴 다 있어. 수면 패턴은 어떻게? 수면 패턴도 거기 들어가 봐. 핸드폰이 켜져 있을 때 있어. 그냥 어제 수면 시간 같은 거 떠 있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장 공간이 반 이상이 넘어가면 불안해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50 미만이면 불안해. 되게 못 참아. 그래서 심지어 내가 아이폰이 미니라서 쫙쫙 단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측정 예로 이제 스마트워치 있고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 말 그대로 미세먼지 이제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디지털 탐구 도구. 야, 여기는 너무 디테일하다. 자, 피지컬 컴퓨팅 기기래. 여기서 피지컬이 그런 체격이나 이런 거에 피지컬이겠지? 아닌가? 그냥 물리적인 뜻인가? 물리적인 뜻인가? 일단 마이크로 컨트롤러란 센서. 센서는 이제 정보를 측정하는 장치일 거고 스마트 기기랑 연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은 이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서 출력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얘가 트랜지스터 쓰는 걸 거니까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뇌에 이제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 180쪽.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는 이제 살짝 설명드렸지만 데이터인데 왜 빅이겠어요? 크고 양이 많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문자, 영상,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경우도 영화 한 편에 10GB 넘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용량이 작은 애들은 화면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mp3도 용량이 큰 게 더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생성은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야? 벌써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하려고 뭐를 많이 쓰는 거게? AI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금융, 교육, 의료, 정보. 그러니까 얘는 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출금하고 투자 어떻게 하고 언제 이제 지출하고 이것도 다 금융.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건 뻔하지. 니네 성적이지 뭐. 왜? 예를 들면 이런 거 성적 같은 거 할 때 이원 목적 분류표 같은 거 하면 내가 개념에 약한지 이 단원에 뭐가 약한지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의료는 여러분의 모든 의료 정보가 다 뭐예요? 빅데이터예요. 혈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혈액 측정할 때 예를 오줌 같은 거 할 때 엑스레이 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교조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데이터가 되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일일이 다 자료를 입력할 필요가 이제 없고 자료가 많으면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이제 분석 가능하고 편리한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 일관된 거야. 개인정보 유출이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니네 그거 조심해. AI 쓸 때 조심해. 그 AI가 세대가 거듭될수록 되게 이상해지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지들이 판단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또 자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진 자료 같은 게 이제 원래 입력했던 거랑 지들이 이제 생성해서 만든 거랑 이제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막 그림을 변형시켜서 손가락이 뭐 6개가 된다던가 본 적 있어? 본 적 없니? 그 다음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 편향되거나 잘못되게 교출될 수 있지. 왜냐면 분석 방법도 그렇지만 기존 자료가 되게 중요하겠지. 예를 들면 역사 자료 같은 경우에도 얘는 되게 그렇죠.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듣거나 아니면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뭐 의심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태도는 읽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 보호와 관리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 친구들끼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친구는 싫어하는데 걔 얼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선별해 비판 토양인데 항상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시고 뭔가 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요새는 물리학 실험은 혼자서 하지 않아요. 200명 이상 모여서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를 따르고 무슨 용액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실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반경이 막 몇 킬로미터 이렇게 막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각각의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각각 실험 데이터도 입력을 하면 그걸 이제 정리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방학 때면 미국 가요. 한국에서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일 똑똑한 컴퓨터가 기상청 컴퓨터일 텐데. 근데 기상관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기상관측 하면은 그 구름의 양,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재는데, 예를 들면 비올 확률이 70%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 전역에 있는 그 비를 감지하는 시스템 100개면, 거기서 70군데 정도에서 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10%야 비가 안 온다는 뜻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비가 온다 안 온다지 70%로 오는 건 뭐고 30%로 안 오는 건 뭐야? 이해 갔어? 되게 이상한 거잖아.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맞는 거지. 70% 오고 80% 오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치면 로또도 되고 안 되고는 50-50. 그렇죠. 그렇긴 하죠. 다만 확률적으로 될 확률이 엄청 낮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분석. 유전체는 야, 근데 너무 용어 설명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알파폴드 같은 건 유전체 분석이에요. 잠깐만요.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하는, 개체가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체를 분석한다는 거는 네, 그 나의 DNA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DNA 염기서열 같은 거 그거를 분석을 잘 하면 내가 당뇨가 몇 살에 걸릴 확률이 높다. 수명은 언제까지 확률이 높다.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전체 자료라든가 질병 자료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그런 것들. 죽어간다. 자, 그래서 왼쪽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생성 가을 보시면 빅데이터는 그냥 인터넷 여러분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검색 기록 가끔 지원하라.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니네 그런 적 없어? 쿠팡에서 내가 이거 검색했더니 인스타 들어가니까 광고 뜨고 되게 짜증나지 않아? 유튜브에서 봤더니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인스타에 막 광고 뜨고 그게 너네들 정보가 다 유출된 거야. 사물 인터넷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주변 기기에 인터넷 되는 모든 주변 기기가 다 뭐게요? 인터넷 오브 띵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전자기구가 다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많이 하시죠? 아까 쿠팡. 특히 여러분 그 배민도 마찬가지. 선생님 쿠팡 이츠 쓰거든? 쿠팡 이츠에서 이제 뭐 시켜 먹으면 그 다음에 뜨지. 다음에 추천 다른 게 뜨지. 어마어마하지. 지금 재미없어. 그래서 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 통화기록. 그러니까 통화기록이 많다. 그럼 거기는 누가 많다?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통화기록 자체가 유출되는 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번 롯데카드도 난리 났었잖아요. 해킹당해가지고. 문자 왔더라고. 내 건 괜찮았어.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니네 위치 서비스. 하이패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바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위성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어차피 자동차 번호랑 다 정보 있잖아. 그래서 청구도 날아가게.
결제되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되게 무시무시하지 않냐? 우리나라 근데 이런 쪽은 진짜 빠르긴 해.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통신이 되는 주변 전자기기가 다 뭐게? 다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각종 센서,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내장한 전자기기. 뭐 내비게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냉장고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예를 들면 홈케어 같은 거 할 때도 집에서 막 불 켜고 불 꺼고, 이런 것도 다 사물 인터넷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양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사의 정보 교환할 수 있다. 가스불 안 끄고 나올 때 좋겠다. 집에 대신에 그거를 쓰는 전기로 쓰는 그런 가스레인지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이라이트나 어떤 거 쓸 때. 인덕션 레인지 같은 거 쓸 때. 근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가장 왜 필요한 기초 기술이 되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그렇죠.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애를 무기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률 컴퓨터에 구현한 기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예측하는 기능.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이세돌보단 알파고랑 바둑했던 거 되게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체스나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좀 앞섰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바둑은 이긴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 바둑은 어쨌든 집만 지으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장기라던가 체스는 말마다 걔네들의 행동 패턴이 그게 아예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둑은 조금 힘들 거라고 했거든.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생성형이 있고 무슨형이 있고 예측형이 있는데 굳이 치면은 사람들은 그거 더 많이 하겠죠. 생성형을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문서, 음악, 그림, 영상. 그래서 요거 유행했던 게 그거 알지? 지브리 스타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숙제할 때 많이 쓰는 게 생성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측형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추이 분석해서 미래 변화 예측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겠어요? 기상청이죠. 저 딱 봐도 기상청 딱 비싸네. 기상청 딱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사물 인식 및 제어 기술. 이거는 이제 인식하고 구동장치 제어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면허 딴 지 요새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주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옵션이 진짜 대단해진 게 아버지들도 아마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히 쓰실 텐데 일단은 내 차는 그래도 경차라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런 것 도로 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 아니지 크루즈 컨트롤은 정속 주행인데 크루즈 컨트롤 약간 그러니까 차선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인식만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래도 핸들은 잡고 있긴 해야 되긴 해. 일단 그러고 크루즈 컨트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내 건 약한 거거든.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정속으로 주행을 하는데 엑셀을 안 밟고 있어도 그 속도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발달이 되면 더 좋은 옵션이 더 좋은 차들은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걔가 그 차간거리까지 이제 가까우면 좀 속도도 떨어뜨려주고 이제 멀면 좀 속도 내주고 그거까지 되더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새는 그것도 있어. 주차. 내 건 안 되는데 원격 주차. 그래서 원격 주차 같은 거 있고 아니 근데 나 여기 180만 원 좀 쉬게. 자, 그 다음에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은 약간 얘는 더 뭐가 필요해. 약간 상용화를 더 잘 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안내 로봇 어디서 많이 봤어? 인천공항. 공항에. 그래서 신선은 민원. 그 다음에 청소 로봇. 뭐 청소하는 로봇인데 뭐 로봇 청소기도 굳이 치면 요쪽 계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수술 재활 약품 조제. 그래서 아까 약사 얘기 살짝 했던 거 기억하지? 서빙 로봇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느려. 네. 그래서 거기 왼쪽에 사물인터넷 활용 사례. 아까 스마트홈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조명, 온도 보완의 가전제품. 아마 요새 자동차들도 되는 거 꽤 많습니다. 시동 미리 걸거나 시트에 이미 불 켜놓거나 겨울에 이제 엉뜨 같은 거 미리 해놓거나
등등등. 그 다음에 스마트팜은 가봤니? 그냥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도요? 그래야죠. 어, 건물 안에서 야채 키우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태풍이 오면 날아갈 거고. 태풍이 오면 날아갈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닐하우스보다는 건물 안으로 해놓으면 조명이나 이런 걸 따로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 디자인만 잘하면 더 편한 거지. 그래서 스마트팜. 이제 자동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는 잘 모르겠고, 공매지, 수지, 에너지, 실시간 관리, 이 스마트 도시까지는 모르겠고, 아파트 중에 이런 거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데 센서가 정말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서 켜지거나 이제 알아서 꺼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질 같은 거에서 환풍이라던가 난방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은 이제 교통정보를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제 자율주행이랑 결합까지 하면 차량이 없는 길로 돌아가죠.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할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지하철 같은 거는 정전철 이런 거는 사람이 운전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187쪽 이제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를 빨리 합시다. 왜 도덕책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지? 일단 핵심은 이런 기술은 편리하다. 솔직히 그거밖에 없지 않냐? 자, 그래서 일단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존. 여러분 다음 주에 7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주 분야는 이제 달과 화성에서 자원을 개발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어요. 달에다가 서버를 옮기면 냉각하는 냉각 들어봤어요. 아니 그거는 얘기 나왔던 거야. 어차피 그게 발열이 심하면 잘 안 돌아갈 것이니 유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는 좋지. 그래서 아까 그 테슬라, 꿈의 테슬라 무인 자율주행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배터리는 근데 아직 조금 개혁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그 충전이 너무. 충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충전할 때 DC로 충전 많이 하는 게 또 안 좋다며. 근데 AC로 충전 교류로 하면 되게 느릴 텐데. 무조건 신기술이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하시지 마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뇌를 개발해야 되는 건 뭐를 많이 넣고 기억하고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꺼내 쓰는지가 관건인 거야. 지금의 친구들의 관건은 지금은 그거야.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책이 없었고 이렇게 쉽게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답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요새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한테 맞고 정말 그런 자료랑 아마 그런 능력이 이제 커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한 개 빨리 읽을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부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고 확증평을 가진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뭐든 의심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옛날에 진짜 기계 발명됐을 때 이게 단순 노동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AI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 작업보다 프로그래머 같은 고학력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진짜 나오고 있어. 그 아까 코딩 얘기 했는데 지금은 코딩 같은 경우도 그게 언젠가 한계가 극복되면 그 기술자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한계는 요새 많이 보고 계시죠? 개인정보 활용, 허위사실 유포. 와, 이거 진짜 심각하던데.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부적응과 의존성. 그러니까 아까 공부 계속 하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야. 새로운 과학기술 서투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게 선생님 세대랑 니네 세대가 다른 게, 라떼는 말이야. 늘 하면 선생님 어릴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고, 중학교 때는 CD로 음악을 들었고, 대학교 들어와선 MP3 플레이어가 나왔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세대란 말이에요. 선생님 세대가 그래서 40대가 되게 애매한 게, 40대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큰 세대인 거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 있는 거지. 되게 웃긴 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아니 진짜 휴대폰이요. 진짜 휴대폰. 진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 버튼이 있어. 그래서 화면이 요만해. 그리고 두께는 대충 요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오빠가 내가 그때 고3 때 내가 휴대폰 되게 빨리 쓴 사람이었거든. 왜냐면 집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오빠가 군대를 갔어. 대학생인 오빠가 군대를 가서 물려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다냐면 너무 웃겨. 가로폰. 그래서 웃어도 되지.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가 일단 맨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셀카를 찍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볼록 거울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해 가셨어요? 볼록 거울 보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카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휴대폰이 나타나냐면 카메라가 돌릴 수 있게 해놨어. 카메라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어쨌든 간에 물리 버튼이 필요하잖아. 물리 버튼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크게 쓰려면 얘가 이렇게 접혀야 되는 거야. 옛날 모토로라 핸드폰 있거든, 되게 유명한 거. 이제 이렇게 있고, 터치는 무슨 터치. 그래서 요렇게 전면 카메라 따위는 절대 없었지. 근데 그때 이제 슈퍼스타 그분이 나타나셨죠.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네. 돌아가신 분. 스티븐 잡스 씨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이폰 3가 전면 터치야. 근데 내가 모든 mp3를 다 아이폰 에어팟에 썼었거든. 그래서 나의 맨 처음 에어팟에는 액정이 없었어. 그 다음에 거기 에어팟 기술이 화면이 요렇게 있고 여기 휠이 있었어. 휠. 그때 되게 예뻐. 그래서 휠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내가 29살 난짓에 아이팟 터치가 나왔어.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터치되는 거야. 당연히 핸드폰 따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따로 있었지. 그땐 디카도 따로, 전자사전도 따로.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그걸 뭘 내놓으셨다? 아이폰 3가 나왔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폰 3 GS부터 나왔거든. 그래서 그 아이폰 3 GS 때문에 망한 회사 되게 많아. 왜냐면 일단 맨 처음에 없어진 게 뭔지 알아? 디지털 카메라. 왜냐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을까? mp3 없어졌지. 그 다음에 선생님 대학 때는 전자사전도 들고 다녔거든요. 참고로 나 어릴 때는 전자사전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전 이만한 거 들고 다녔겠지. 그러면 영안사전, 한영사전, 영영사전. 와우. 국어사전도 있지 않았겠냐? 근데 대학 때 그래서 로망이었어. 바이오 노트북, 샤프 전자사전. 그 다음에 이제 니콘 디지털 카메라. 오케이. 니콘, 캐논 디지털 카메라. 세상. 대박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기계가 계속 발명되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새 기계 나오면 공부해야 되고, 새 기계 나오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봐. 너네 음악 들을 때 너네 어디 세대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네. 저 유선이요. 아니. 예전에는 요거였잖아. 옥스 당자. 저 저거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도 옥스가 있었어. 맞아요. 있었어요. 여기도 옥스가 있었어. 근데 이 미친 애플이 옥스 단자를 없애버렸네? 하고 나서 8핀 여기 충전 단자에 넣는 게 나왔어. 이건 산 거 아니야. 이거는 번들이라서. 이게 나왔어. 그러고서 뭘 팔기 시작한 거야? 얘를 팔기 시작한 거지. 이 미친 애플.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이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혁신의 애플이라고 부르는 게 니네는 오히려 감이 없을 거야. 왜냐면 너네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폰이 있었을걸? 아이폰이 있었고, 그냥 무선, 물론 이거 무선 같은 것도 그냥 있는 게 되게 당연한 거야. 무선이 나왔나 보다. 근데 미친 짓을 한 거야. 옥스를 없애고 8핀으로 만들더니 갑자기 8핀 없애고 이제 이어폰 주지도 않아.
그리고서 이제 블루투스로 해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환경물질. 자, 거기 이제 180쪽 환경문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오염과 폐기물이 생길 수 있다. 뭐, 굳이 치면 핵발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연료전지에서 히토류 같은 거. 과학기술 한 개 잘 제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다 왔어. 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윤리. 과학은 뭐 그렇죠. 여러분 과학기술은 그냥 부엌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걸로 사람을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 왜 발명했어? 그걸 땅 캐려고 광산에서 땅 쉽게 캐려고 한 거야. 근데 어디에 많이 썼어? 전쟁.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에너지, 사회적 쟁점 분야,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 화석연료에 관한 게 되게 많다. 왜 그런지 아시지? 왜냐면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그 매립된 편중돼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간 뭐 할 수도 있고, 고갈된 위험도 있고, 환경오염 이슈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하필 왜 기름이 많이 묻혀 있고, 우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왜 망했냐고. 원래 없는데. 그러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근데 그때도 했지만 효율이 겁나 낮잖아요. 그래서 문제고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의 문제는 뭐기? 방사성 폐기물이지. 그리고 우라늄도 그렇게 매장량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윤리. 저는 안락사 찬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될게? 안락사 난 찬성. 뭐요? 사람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 찬성이요. 그래서 이제 배아 연구. 맞춤하기는 뭔지 알겠지? DNA DNA 같은 거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런 거지. 얘가 유전병이고 기형일 것 같아. 낙태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요즘에 퍼센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굳이 힘들게 태어날 그러니까 나도 애한테도 미안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낙태도 마찬가지고. 인간 복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을 것 같아? 네. 소름 끼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아? 이건 좀 궁금하다. 어떤 부분이요? 어. 일단은 뭐 장기라든가 만약에 사고 당했으면 걔한테서 뽑으면 되죠. 그럼 걔는? 근데 걔가 만약에 인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 근데 걔를 내가 냉동시켜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인간 복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복제하는 거잖아. 장기를 배양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뭐 저는 상관. 오, 오케이. 뭐 이런 거지. 나는 반대긴 해. 반대이기는 한데 어쨌든 인간 복제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세포 배양 연구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런 거지. 내가 귀가 이제 그 줄기세포 연구가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능이 될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낭백이 때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몸에서 제일 빨리 결정되는 위치가 항문이에요. 항문 위치가 제일 빨리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항문세포로 이제 가는 거거든. 좀 들은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그러면 만약에 낭백이 전에 세포덩어리 상태면 걔는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세포를 떼가지고 이 친구를 시간을 돌리는 거야. 수정란처럼 수정란에 이제 세포처럼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귀가 조금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귀를 이식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뭐를 배양하는 거야? 귀를 배양해서 이제 붙이는 거지. 심장이다? 그럼 이제 심장을 배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꿔서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네. 내 거니까? 네. 아, 내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명윤리. 건강 분야.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뭔지 아시죠? 네. 뭐 감자, 토마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건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인 거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거야. 예를 들면 유전자에다가 병충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세균 저항성 유전자 같은 거 넣어놓는 거야. 그럼 이제 병충해 가는 농작물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생장 호르몬 그런 거 주면 이제 더 크게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지혜 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고 식품 첨가물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까 전 제로음료에 대한 그 음모론을 얘기한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는 이거 옥시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알지? 그때 그 다음에 항생제 남용 같은 경우에는 내성 키우는 게 문제고 다이어트 이거는 진짜 큰 이슈지. 자 188쪽에 사례를 빨리 볼게. 생량 처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지금 보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얘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장도 어떻게 할 거니까 빨리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제로음료에 관한 의문점을 제고한 거죠. 무슨 부작용 사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주 개발과 관련된 게 악용될 수 있고 우주 개발과 관련된 기술에서 두 가지 기억할 거 있어. 뭐게? 아니 기억할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형상 기억학금, 안테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발명도 우주 개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태양 반사판이라던가 등등등등등등이지. 그리고 그래서 우주에 대한 지금 우주도 미국이 우주에 지금 땅에 그 깃발 꽂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거는 장점은 그냥 뺄게. 단점이 있지. 이거 효율이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3번 그래서 잘 모아시고 토론을 많이 하시고 타당성 검토하고 가능 윤리적으로 해서 관점에서 이제 해라 라고 하는 거 끝. 그 다음 밑에 과학윤리. 그래서 과학윤리는 어쨌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녀석의 부작용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윤리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아까 생명공학 기술 뭐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 인상 실험은 반대는 하진 않아요. 다만 할 거면 굉장히 뭐라도 하자. 감사해 하자.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치킨도 못 먹어요. 걔네 되게 불쌍한 환경에서 크는 거 아시죠? 그 되게 좁은 데서 걔네 A4 용지가 걔네 한 칸이래잖아. 목만 빠져. 목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닭은 최고의 전성기래. 닭이라는 개체군에 있어서 지금 최고 전성기래. 근데 그 말이 되게 슬프지 않니? 먹기 위해 개체 수가 제일 많은 시기라는 거야. 근데 너네 나중에 영화 보면 알겠지만 병아리 같은 경우에 수평아리는 죽여버리기도 하거든. 병아리 때 감별해가지고. 왜? 알을 못 나니까.